전쟁을 이끄는 세계의 군수기업 탑10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밀리터리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군수기업들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해당 영상은 디펜스 뉴스에서 밝힌 2021년 순위를 참고한 영상임을 밝힙니다. 그럼 10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2. 중국 국영조선공사 CSSC.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회사는 중국의 국영조선공사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지구에는 미국이라는 세계 초강대국이 있죠.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으며 초강대국이었던 영국을 누르고 가장 강력한 국가로 올라섰으며 소련이라는 아주 강한 라이벌과의 경쟁에서도 당당히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자리를 공고히 지키고 있죠. 하지만 21세기에 엄청난 속도로 급부상하며 미국의 아성을 넘보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와 인접한 중국인데요. 중국은 21세기 버전 실크로드라고 불리는 1대1로 사업을 진행하며 자신들의 입지를 넓혀 미국을 넘어서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분수에 맞는 꿈인지 아닌지는 미래에 밝혀지겠지만 어쨌든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려면 반드시 군사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해군이 중요합니다. 최근 중국 해군은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성장 중인데 1년에 수십 척에 달하는 군함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국 해군의 중심에 있는 회사가 바로 중국 국영조선공사인데요. 줄여서 CSSC라고 불리는 이 회사는 1963년 창설된 중국의 제6기계건설부에서 시작된 국영기업으로 과거에는 조선산업을 감독하는 기관이었습니다. 하지만 1982년 제6기계부가 사라지며 두 개의 회사를 남기는데요. 바로 베이징의 CSIS와 상하이의 CSSC입니다. 그리고 2010년에 두 업체가 다시 하나로 합쳐지며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업체인 CSSC로 거듭납니다. 여기서 생산하는 대표적인 무기는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구축함인 055형급 구축함으로 이는 만재 13,000톤급을 자랑합니다. 우리나라의 세종대왕급 구축함보다 큰 규모인데요. 중국은 055형급 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함정 역시 찍어내고 있습니다. 구축함과 호위함, 잠수함, 그리고 항공모함까지 닥치는 대로 함정을 생산하고 있죠. 그 성장폭은 미국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9위 L3Harris 테크놀로지. 9위에 랭크된 군수기업은 미국의 기업으로 미국에서 6위, 세계에선 9위를 차지한 L3Harris 테크놀로지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군수회사와는 조금 다른데요. 제가 수많은 무기를 설명해드리며 단 한 번도 소개한 적이 없을 만큼 우리에게 친숙한 기업은 아닙니다. L3Harris의 주 사업은 바로 다양한 전장의 시스템입니다. 대표적으로 통신이나 항공 우주 분야에서 많은 제품을 만들었는데 밤에도 주위를 살필 수 있는 야간 투시경이나 항공 시뮬레이션처럼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제품들을 생산합니다. 시간이 흐르며 군대는 현대화될 수밖에 없고 L3해리스와 같은 군수회사는 갈수록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L3해리스의 다양한 전자장비와 통신장비, 항공 전자장비, 레이더, 광학장비 등 현대 전장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수입하고 있죠. 미래의 군대에 없어서는 안 될 군수회사 L3해리스 테크놀로지였습니다. 8위 중국 병기공업그룹 노린코. 이번에도 중국의 군수 기업입니다. 바로 중국 병기공업그룹인 노린코인데요. 노린코는 1980년대에 설립된 중국의 군수 기업으로 중국군이 운용하는 거의 모든 방위 제품을 설계하고 생산합니다. 심지어 군수를 넘어 민간으로도 그 발을 넓혀 지하자원 개발이나 민간용 폭발물 생산을 맡고 있죠. 노린코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중국군의 제식화기인 QBG-95가 있으며 이 밖에 중국군이 사용하는 보조화기, 개인화기, 공용화기, 차량, 항공기, 심지어 로켓과 광학 장비 그리고 미사일까지 취급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기반으로 엄청난 수의 육군을 보유한 중국은 이런 군수회사들과 함께 엄청난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노린코가 지금의 중국 육군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7위 BAE 시스템즈. 7위는 바로 BAE 시스템즈입니다. 드디어 좀 들어본 기업이 나왔는데 BAE 시스템즈는 어떤 나라의 어떤 군수업체일까요? 1977년에 창립된 브리티시 에어로스페이스가 1999년에 마르코니 일렉트로닉스 시스템즈를 인수합병하며 지금의 BAE 시스템즈가 탄생했습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바로 영국의 군수 기업이죠. 이들은 주로 영국의 국방과 항공우주 그리고 정보 보안 등 방위에서의 전반적인 부분을
시장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유럽 방산업체 중 가장 많은 매출을 기록했으며 2016년에는 로키드 마틴과 보잉에 이어 3위에 랭크된 적이 있는 명실상부 최고의 기업이죠. 앞서 BAE 시스템즈는 방위를 전부 다룬다고 했는데요. 이들은 수상과 육상, 공중을 가리지 않으며 심지어 첨단 보병 장비도 다룰 만큼 못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BAE 시스템즈를 대표하는 무기들을 꼽아보면 해군에선 영국 해군의 얼굴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 육군에선 현재 영국의 3세대 주력 전차인 챌린저2, 공군에선 영국과 독일, 이탈리아 등 많은 유럽 국가들이 모여 개발한 4.5세대 전투기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있습니다. 비록 세 가지 무기 모두 BAE 시스템즈가 단독으로 개발한 무기는 아니지만 이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군수 회사임은 증명할 수 있죠. 6위 중국 항공공업 집단공사 AVIC. 6위에 랭크된 기업은 이번에도 중국입니다. 벌써 중국의 방산업체만 3개째 등장하는데요. 처음엔 수상, 그 다음엔 육상, 그리고 이번에 소개할 기업이 바로 공중입니다. 상위 10개의 방산업체를 고르는데 벌써 중국만 3개나 등장했다는 말은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기 위해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본론으로 돌아와 AVIC는 1951년에 처음 설립되었으며 2008년 11월 현재 중국 항공공업 집단공사로 바뀌었습니다. 이들은 전투기와 훈련기, 수송기, 헬기, 드론까지 하늘에 나는 것은 전부 취급하는데요. AVIC가 만든 중국의 대표적인 무기는 바로 중국판 F-35인 FC-31 선양입니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C-31은 F-35를 거의 똑같이 베낀 것처럼 외형이 닮았습니다. 전투기 조종석과 공기 흡입구 디자인, 꼬리 날개 등이 워낙 비슷해 중국 스파이가 미국 기밀을 훔쳤다는 논란이 있을 정도였죠. FC-31은 중국제 특성상 자세한 스펙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전투기의 성능 또한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F-35 수준의 성능은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갈수록 중국의 기술이 발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5위 제너럴 다이나믹스. 이제부턴 지식 스토리 무기도감의 단골들이 등장합니다. 미국의 제너럴 다이나믹스인데요. 2000년 이후 군수회사 탑10에 항상 이름을 올린 제너럴 다이나믹스는 1899년에 설립된 일렉트릭 보트 컴퍼니를 뿌리로 둔 회사입니다. 일렉트릭 보트 컴퍼니는 미국 최초의 잠수함인 USS 홀랜드를 건조한 미국의 선박 회사이며 두 차례 세계대전 동안 160척에 달하는 미국의 잠수함을 건조했습니다. 이후 캐나다의 항공기 제작업체인 캐나데어를 인수하며 지금의 제너럴 다이나믹스가 탄생했죠. 이후로도 컨베이어, 메터리얼 서비스 코퍼레이션, 크라이슬러 디펜스 등을 인수하며 초거대 군수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제너럴 다이나믹스 역시 육해공을 전부 취급하는데요. 대표적인 무기들을 몇 가지 뽑아보면 육상에선 M1 에이브람스가 있습니다. 미국이 운용하는 세계 최강의 주력 전차로 지금은 M1A2 SEP로 개량해 3.5세대까지 발전했습니다. 항공 분야에선 F-16일 텐데요. 비록 현재는 로키드 마틴에게 판매했지만 F-16은 서방 국가들이 운용하는 전투기 중 가장 많이 생산된 전투기로 우리나라 역시 KF-16을 도입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회사라고 할 수 있죠. 4위 노스롭 그루먼. 이번 순위 역시 미국의 회사인데요. 이들이 손만 대면 무기가 금값으로 변한다는 진정한 미다스의 손, 노스롭 그루먼입니다. 원래 미다스의 손은 만지면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하는 그리스의 신화 미다스 왕의 전설에서 나온 말로 보통 성공한 사람들에게 붙는 수식어입니다. 그런데 노스롭 그루먼은 무기를 진짜 금값으로 만드는데요. 먼저 1994년에 노스롭 코퍼레이션과 그루먼 에어로스페이스 코퍼레이션이 합쳐지며 노스롭 그루먼이라는 미국의 방산업체가 탄생했습니다. 이들은 우주항공과 방위산업을 하고 있으며 앞서 열심히 설명한 것처럼 비싼 무기들을 많이 만들어내죠. 노스롭 그루먼은 F-18 호넷 이전에 미국의 함재기였던 F-14 톰캣을 개발 및 생산했는데요. 가변익 기체로 미 해군이 함재기로 요긴하게 운용했지만 가변익 특성상 유지 비용이 정말 살벌했습니다. 이것도 노스롭 그루먼이 미다스의 손이라는 것을 설명해주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최고봉은 바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항공기 B2 스피릿을 노스롭 그루먼이 개발했다는 사실입니다. B2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 뭐 비싸봤자 얼마나 비싸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무려 대당 2조 원 이상의 가격을 자랑합니다. 독특한 생김새와 엄청난 성능 그리고 압도적인 스펙으로 같은 무게의 황금 덩어리보다도 비싼 가격이죠. 노스롭 그루먼의 손은 하늘에만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에서도 황금쇼는 계속되는데요. 미국의 차세대 스텔스 구축함인 주말트급은 척당 가격이 무려 4에서 5조 원에 달하는 미친 몸값을 자랑합니다. 미국조차도 이 어마어마한 가격에 초기 계획이었던 32척은 고사하고 8척을 먼저 건조하기 위해 예산을 받았지만 결국 3척만 건조되고 나머지는 전부 취소되었습니다. 이런 미친 무기를 개발하는 미국의 노스롭 그루먼이 4위를 차지했습니다. 3위 보잉.
2022년의 방산업체 명예 3위는 바로 보잉입니다. 작년에는 2위를 차지했지만 올해는 3위로 한 단계 떨어졌죠. 보잉은 1916년 윌리엄 보잉이 설립한 항공기 제작사로 세계 최대의 항공기 제작 회사입니다. 보잉은 민간 분야에서는 누가 뭐래도 원탑이지만 록히드 마틴과 늘 경쟁하며 군용기 개발도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요. B-52 전략 폭격기, B-1B 전략 폭격기와 같이 엄청난 폭장량과 핵 투발 능력을 갖춘 엄청난 폭격기를 개발하고 최강의 공격 헬기인 아파치도 보잉 산하의 휴즈 헬리콥터가 개발한 것입니다. 물론 보잉과 휴즈 사이에 맥도넬 더글라스라는 방위업체가 껴있지만 이 얘기는 차후 보잉을 따로 다룰 때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투기 부문에선 우리나라 주력 전투기로 활약 중인 F-15를 개발했으며 F-18 호넷과 F-A-18 슈퍼 호넷, EA-18G 그라울러까지 미국의 다양한 함재기들을 생산해왔죠. 그리고 미국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1도 보잉이 만든 기체입니다. 에어포스1의 기체는 B747-200B로 보잉이 생산한 대형 여객기를 미 정부가 구입해서 기체를 개조해 전용기로 사용하고 있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비행기를 탈 미국 대통령이 전용기로 쓸 정도이니 보잉이 얼마나 비행기를 잘 만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회사이긴 하지만 세계 최강 록히드 마틴에게 번번이 지며 최강의 방위업체 타이틀은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다소 비운의 회사라고 볼 수 있죠. 2위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스. 올해의 방산업체의 명예의 2위는 바로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스입니다. 이곳은 아마 오늘 소개해드린 군수회사 중 가장 짧은 역사를 자랑할 텐데요. 불과 작년인 2020년에 창립된 따끈따끈한 회사입니다. 물론 작년에 처음 생겼다는 말은 당연히 아니고 2020년에 레이시온 컴퍼니와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가 합병하며 지금의 레이시온이 탄생한 것으로 사실상 신생 기업이라 하기도 좀 뭐하지만 엄청난 성과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죠. 레이시온은 항공우주 및 방위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올리며 올해 2위로 선정되었는데요. 레이시온 역시 앞서 9위에 랭크된 L3 해리스와 마찬가지로 무기를 개발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다른 회사가 생산한 무기를 더 현대적으로 개량하고 성능을 업그레이드하는 회사에 속하죠. 주로 인공지능과 엔진, 사이버 보안, 첨단 소재 연구, 전투기 배기열, 레이더와 미사일 방어 시스템 등 무기들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는 혁신적인 기술들을 연구하며 다양한 무기에 접목하고 있습니다. 현대전에 없어서는 안 될 첨단 기술 회사죠. 1위 록히드 마틴. 지식 스토리와 함께 알아보는 군수업체 탑10. 대망의 1위는 많은 분이 예상하셨을 텐데요. 과거 따로 영상으로도 소개한 록히드 마틴입니다. 록히드 마틴은 1995년 록히드와 마틴이 합병되며 탄생한 단연코 세계에서 가장 큰 군수업체로 육상, 해상, 공중, 우주, 미사일, 미사일 방어, 전자전 등등 군과 관련된 거의 모든 것을 꽉 쥐고 있는 그야말로 넘사벽 군수 기업입니다. 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신의 방패 이지스 전투 시스템 역시 록히드 마틴의 것이며 대적할 경쟁작이 없는 지구방위군 F-22 그리고 F-22를 바짝 추격하는 F-35 역시 록히드 마틴의 작품이죠. 사실상 좀 좋아 보이는 무기인데? 라는 생각이 들면 대부분 록히드 마틴의 무기입니다. 록히드 마틴은 지금의 미국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냉전에선 소련의 추격을 저 멀리 따돌렸으며 중국 역시 추월은커녕 나란히 설 수도 없게 앞으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경쟁하는 국가들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엄청난 기술로 치고 나가고 있죠. 이렇게 세계 군수업체 탑10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쯤 되면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은 몇 위일지도 좀 궁금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방산업체의 순위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군수업체인 하나디펜스는 28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방위산업에 연관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IFV 레드백을 개발하기도 했죠. 다음으로 KF-21을 개발한 한국항공우주산업이 57위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선 두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궁과 천마, 현무 등 다양한 한국형 미사일을 생산한 LIG 넥스1이 65위로 세 번째였습니다. 사실상 막강한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방위산업도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선 선진국들의 군수업체와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그간의 아픈 역사들을 이겨내고 자랑스러운 성과를 냈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만족하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보다도 아픈 역사를 겪은 우리나라이기에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죠. 지금처럼 질 좋은 무기들을 많이 개발하며 조금씩 발전해 나간다면 우리나라 방산업체도 상위권에 포함되는 날이 멀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